자, 여러분 잠깐! 자, 저희 피부의 정석에서는 댓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짜잔! 저희한테 다뤄줬으면 하는 피부 고민이나 혹은 컨텐츠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러면 정성스럽게 써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아주 예뻐지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피부의 정석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해서 초음파를 연구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근데 박사님, 한국은 정말 피부 관리에 진심이잖아요. 오죽했으면 해외에서 K-뷰티가 막 난리가 나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인간은 다 똑같은데 나라마다 피부 관리가 다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라별로 이제 피부 관리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 나라별로 피부를 관리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왜 나라별로 피부 관리가 다를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피부 관리 방식은 단순히 화장품의 유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 피부 타입, 문화, 미의 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뭐 덥고 춥고 이런 지역들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제 보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햇볕이 강한 지역에서는 선케어가 또 중요하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피부 관리 방법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예요? 나라별로 좋은 피부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하. 어떤 나라는 이제 피부톤이 균일한 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주름이나 이제 탄력 쪽에 더 관심이 많은 데가 있고요. 난 다 관심 많은 것 같은데. 한국은 그 세 가지 모두 관심 많죠. 맞아요. 관심이 많죠. 자, 그래서 미국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뭐 해외 컨텐츠 보면 희한하게 제품 이름보다 오히려 성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비타민C, 레티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성분 중심일까 궁금했거든요. 예, 미국 피부 관리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 기반의 이제 효율 중시,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스킨케어를 미용이 아니라 건강 관리의 일부로 보거든요. 피부는 신체 건강의 일부이며 스킨케어는 운동과 식단 동일한 개념을 보는 거죠. 실제로 50% 이상의 소비자가 스킨케어를 웰니스 루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루틴. 미국 소비자는 이제 제품보다 성분을 먼저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52% 이상의 소비자가 성분 투명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 전제가 하나 다른데요. 피부를 하나로 보지 않고요. 인종에 따라서 피부 구조와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식 자체가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밝은 피부톤인 이제 백인과 피부색이 짙은 톤인 흑인 피부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백인 피부를 보면 멜라닌 색소가 작고 자외선에 약합니다. 아하. 그래서 특징이 명확하고요. 주름이 빨리 생기고 광노화가 쉽게 진행되는 거죠. 이 피부 타입은 관리 방향이 확실한데요. 자외선과 노화 예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크림은 기본이고요. 레티놀로 피부 재생을 유도하고 비타민C로 산화 스트레스와 톤을 관리하는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흑인의 피부, 이 까만 피부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 걸까요? 흑인 피부는 다른데요.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UV 손상에 덜 취약할 수 있지만 색소 문제 예방을 위해서 선케어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는 주름보다 색소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강한 각질 제거보다는 피부 자극을 줄이고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톤 안정화 성분을 중심으로 피부를 균일하게 만드는 그런 관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제품이 좋다가 아니라 내 피부에 필요한 성분이 무엇인가, 이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 흐름을 잘 보여주는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폴라스 초이스를 보면 제품마다 성분과 기능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질 관리 제품이면 어떤 산 성분이 몇 % 들어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내 피부에 맞는 성분을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우리가 보통 피부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어떤 자기 피부 타입에 맞게 필요한 성분만 골라서 쓴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피부 관리는 루틴 중심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입니다. 피부 타입을 먼저 나누고 그에 맞는 성분을 선택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미국 스킨케어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피부에 또 관심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화장품도 너무 좋은 게 많고 피부 관리 하면 프랑스라고 생각하잖아요. 프랑스도 너무 궁금해요. 프랑스 스킨케어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약국 기반 스킨케어입니다. 맞네. 프랑스에서 보면 약국이 진짜 뭐 많더라고요. 꼭 파리 여행을 가면 뭐 사가지고 와야 될 아이템들이 있어. 그렇죠. 맞아. 프랑스에서는 화장품을 고를 때 이제 백화점이나 뷰티숍보다 약국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하는 문화가 이제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라로슈포제, 아벤느, 비시 같은 약국 기반 브랜드 등입니다. 맞아. 너무 많이 들어봤고 지금도 한국에 들어온 제품 진짜 많잖아요. 왜 유명하죠. 이 브랜드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피부 자극을 줄이고 장벽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보니까 파리에서 막 화장품을 볼 때 민감성 아니면 진정, 저자극 뭐 이런 식으로 제품들을 나눠놨더라고요. 여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프랑스는 자연주의, 유기농, 클린 뷰티의 흐름이 이제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분을 많이 쓰기보다는 피부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바꾸는 관리보다는 피부가 스스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관리법은 어때요? 좀 루틴도 좀 단순할까요? 프랑스는 루틴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순환 클렌징, 보습, 선케어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관리합니다.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단계를 추가하지 않는 거죠. 진짜 단순하다. 우리는 뭐 많이 하는데 간단하네요. 그리고 프랑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 미국하고 비교해서 이제 홈케어 기기는 좀 덜 사용하는 편이고 마사지나 림프 순환을 위한 스파가 아주 많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어떤 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래서 프랑스 피부 관리는 무언가를 이제 더 하는 관리가 아니라 피부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관리인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덜 바르지만 오래가는 피부를 만든다. 그러니까 오히려 피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동양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일본이랑 동남아 같은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박사님? 이 두 시장은 이제 단순히 유행이 다른 게 아니라 피부 환경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피부 고민부터 관리 방식까지 완전히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일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특징이 있을까요? 일본 스킨케어 시장은 저자극, 보습, 심플 루틴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리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 스킨케어의 출발점은 항상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핵심 철학이 명확한데요. 여기서도 피부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철학이 있는 거죠. 강한 성분으로 빠르게 바꾸기보다는 피부가 스스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일본은 다른데요. 즉각적인 효과보다 한 3개월 후에 피부가 얼마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야, 요거는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편 아닌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번 쓰고 좋아져야지 이런 게 좀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 일본의 성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네요. 일본 스킨케어는 기능보다 사용감과 안정성을 먼저 보는데요. 하다라보나 SK2가 대표적인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피부를 바꾸기보다 피부 상태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전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 SK2 이런 거 되게 유명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한국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전 쓰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리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일본은 루틴이 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단계를 줄이면서 자극을 최소화하는 올인원 제품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즉 많이 바르는 관리가 아니라 부담 없이 오래가는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한국 K-뷰티 시장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잖아요. 이쪽은 좀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해서 관리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동남아는 이제 환경 자체가 다른데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고 자외선이 강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피부에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모공이 쉽게 막히고 색소 침착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 고민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관리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지 조절과 자외선 대응인데요. 그래서 제품도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무거운 크림보다는 가벼운 제형의 흡수가 빠른 제품, 끈적임이 적은 텍스처,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선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동남아도 기후에 따라서 다르네요. 예.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은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리. 동남아는 환경에 맞춰서 피지와 자외선을 컨트롤하는 관리. 이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프랑스, 또 일본과 동남아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드디어 한국입니다. 자, 한국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피부관리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요. 단순히 제품을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 루틴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고 이 한국 피부 얘기, K-뷰티 얘기가 많아진 거겠죠? 한국 피부관리의 특징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피부결 관리인데요. 주름이나 트러블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피부가 얼마나 맑고 정돈되어 보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도 좀 사실 조금 많긴 많잖아요. 어때요? 한국 스킨케어는 피부결을 정돈하고 수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루틴을 보면 토너, 에센스, 앰플, 크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피부를 정리하는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아서 피부 상태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많이 하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장벽들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면서 노화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처럼 유지에 가깝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보면 설화수는 이제 한방 원료를 기반으로 피부 균형과 탄력을 관리하는 방향이고요. 이니스프리는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해서 데일리 케어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두 브랜드 모두 공통적으로 피부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루틴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해외에 오신 분들이 한국 나갈 때 엄청 많이 사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종류별로 쫙 사가는 거죠. 자, 그리고 홈케어 문화도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가장 큰 차별점인데요. 다른 나라가 주로 이제 화장품, 제품 중심으로 관리한다면 한국은 화장품과 디바이스를 같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팩처럼 집에서 이제 꾸준히 관리하는 제품이 많고 최근에는 홈케어 디바이스 사용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같은 화장품을 써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마스크팩만 붙이는 게 아니라 기기를 써서 좀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든다거나 그렇죠.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군요. 초음파 기반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의 전달 효율을 높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바르는 것보다 더 깊게, 더 균일하게 관리하려는 흐름이 생긴 거죠. 정리해보자면 한국은 피부결을 좀 더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루틴을 잡아서 꾸준하게 관리도 하고 필요하면 기기까지 쓰는 아주 스마트한데요. 관리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꾸준히 관리해서 계속 좋은 상태를 만드는 피부, 이게 한국 스킨케어의 핵심이죠. 자, 오늘 피부의 정석에서는 나라별로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좋은 피부의 기준이 서로 달랐던 거네요. 예, 그래서 스킨케어를 볼 때도 단순히 어떤 제품이 좋다기보다는 그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예뻐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